오래된 하드웨어. 하지만 엄청난 성능의 두뇌를 박아넣었다고 평가되는 아이폰 SE 3세대. 그도 그럴 것이 SE 3세대의 디자인은 사고를 우려도 너무 우려된 디자인이죠. 아이폰 8의 폼팩터를 계승하여 SE 2세대 그리고 SE 3세대까지 디자인 변경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가 되는 이유는 아이폰 13 시리즈와 동일한 A15 바이오닉 칩을 넣어주었다는 점입니다. 즉, 엄청난 두뇌를 탑재했다는 이야기죠. SE 라인업이 가지는 의미는 기존의 폼팩터를 유지하여 가격은 낮추고 대신 최신 두뇌의 탑재와 함께 iOS 업데이트를 꽤나 오랫동안 지원해주어 큰 가격적인 부담 없이 애플의 생태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애플의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그리 나빠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이 가격에 애플의 최신 칩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으니까요. 어쨌든 SE 3세대는 어떠한 사람들이 사용하기 적합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며 커뮤니티에 의견을 남겨주신 감사한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상을 제작하여 보았습니다. 자, 그럼 외모는 어리숙해 보이지만 두뇌는 엄청나게 스마트해진 아이폰 SE 3세대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구성품을 살펴보면 아이폰 SE 3세대가 제일 위에 들어가 있고 그 안쪽에는 설명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애플 스티커가 들어가 있고요. 유심 제거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C2 라이트닝 케이블이 있죠. 단촐합니다. 제가 구매한 색상은 스타라이트입니다. 전면에는 4.7인치의 HD 해상도 LCD 패널이 들어가 있고 아래쪽의 광활한 베젤에는 아이폰의 상징인 홈 버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지문인식 센서도 탑재되어 있고요. 현 시점의 터치 아이디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리라 생각됩니다. 얼마 전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 12부터는 마스크를 쓰고도 페이스 아이디 잠금 해제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제가 사용해보니 인식률이 꽤나 실망스러웠거든요. 홈 버튼은 개인적으로 반길 만한 요소였습니다. 후면에는 광각 카메라 하나만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요즘 최신 스마트폰은 카메라의 크기와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단 하나의 카메라만 탑재되어 있는 모습은 심플하기도 하면서 뭔가 단촐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볼륨 버튼과 소리 진동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으며 우측에는 전원 버튼과 유심 카드 트레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스피커와 라이트닝 포트, 위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디자인에 대해 말할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디자인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치가 적용된 아이폰을 오랜 기간 사용하다가 홈버튼에 아이폰을 만져보니 왠지 지난날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디자인은 이쯤하고 과연 SE 3세대를 메인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만족스럽게 사용했었던 SE 1세대의 경우 작은 크기로부터의 휴대성, 한손 조작, 그리고 iOS 15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엄청난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단 한 가지만 제외한다면 말이죠. 그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배터리입니다. 1세대, 2세대를 거쳐 이번 3세대의 배터리는 얼마나 개선되었는지가 저에겐 정말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배터리의 개선 없이는 메인폰으로서 합격점을 주기 어려울 테니까요. 애플의 설명에 의하면 SE 2세대보다 2시간 더 긴 동영상 재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13 프로 대비 68%의 사용시간을 확보해준다고 하네요. 그럼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무리 없이 사용할 만한지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테스트를 위하여 배터리 소모가 엄청나게 심한 원신 게임을 시작하였으며 소모 시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폰 모두 와이파이 모드를 적용하였으며 밝기는 최대 밝기로 설정하였습니다. 게임을 시작한 지 3시간이 지났을 때 아이폰 SE 3세대의 배터리 잔량은 19%가 남아 있었으며 아이폰 13 프로의 경우 49%가 남아 있었습니다. 단 3시간 만에 SE 3세대는 81%가 소모된 것이며 13 프로의 경우 51%가 소모된 것이죠. 원신이 배터리를 정말 많이 잡아먹긴 하네요. SE의 배터리 소모 속도는 조금 아쉽긴 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배터리가 엄청 오래가는 아이폰 13 프로의 경우에도 51%나 소모가 되었으니 실질적으로는 아이폰 13 프로 대비 약 62%의 효율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게임을 구동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 패턴으로 사용하신다면 하루 정도는 거뜬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SE 3세대는 단 하나의 광각 카메라만 탑재하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위한 하드웨어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지만 엄청난 두뇌의 도움으로 인해 훌륭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죠. 빛이 많은 주간의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SE 3세대 그리고 13 프로 모두 훌륭한 결과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단 주간 촬영의 조건에 한해서만요. 문제는 야간 저조도 상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아이폰 SE 3세대는 야간 모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야간 모드를 탑재한 기기에 비해 훨씬 결과물에 취약한 편입니다. SE 3세대의 결과물은 노이즈가 엄청나게 발생하였으며 사진에도 어둡게 촬영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확대하게 되면 그 차이는 더욱더 심각해지죠. 빛이 있는 주간이나 조명이 많은 카페 촬영의 경우에는 그나마 사용할 만하지만 어두운 환경에서의 촬영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요즘 시대에 야간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야간 촬영을 종종 하신다면 SE 3세대보다는 윗등급의 아이폰으로 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해상도입니다. SE 3세대의 디스플레이는 레티나 HD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였습니다. 즉, 아이폰 8에 탑재된 것과 동일한 LCD라는 의미입니다. 스펙상으로는 다소 실망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펙으로 왈가불가하는 것보다 실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차이가 훨씬 중요합니다. 과연 일반인이 영상을 시청하였을 때 화질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육안으로도 확연하게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게다가 SE 3세대의 경우 LCD이기 때문에 OLED와의 차이점이 확연하게 나타나였는데요. 검은색을 표현해주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안부의 차이는 너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폰 SE 3세대의 첫 느낌은 그냥 머리만 좋은 스마트폰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폰이 너무 고사양으로 출시가 되며 가격 역시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한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SE 모델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크게 감흥은 없었지만 그래도 제 기준에는 저는 라이트 유저이기 때문에 메인폰으로 사용해도 크게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